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는 7월 15일이면 울산광역시 승격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험난했던 그 승격 과정을 거치고 울산이 광역도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이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 이분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30년 정치 인생, 울산 발전의 최전선에 서 계셨던 오직 울산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정치적 발자취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광역시 승격 25주년을 맞이해서 또 기획한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시사진단 이 프로그램이 100회째를 또 맞았거든요. 아이고, 아무튼 여러모로 영광, 의미 있는 예,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런 순간에 초대를 드렸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의 순간순간에 늘 계셨던 분인데 시민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시민들께 인사 좀 전해주시죠. 제가 1991년도 경남 도의원에서 출발해서 그간에 공백도 있었지만 약 30년간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만 직전에 바로 6.1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21대 총선 불출마하시고 이번 지방선거, 시장선거 도전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당시 도전을 나오게 되신 건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2020년 2월 17일 날 제가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할 때는 사실은 정계 은퇴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가 울산시장을 출마를 하게 된 것은 울산광역시가 출발하고 지금이 아마 가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나. 첫째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예. 둘째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고,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내 고향 울산을 위해서 그동안 쌓은 이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울산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좀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 예. 다시 말해서 봉사를 한번 해라. 그런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경선에서 좀 아쉬운 석패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떤 서운한 감정은 없으셨는지요? 근데 뭐 네. 서운한 마음이야 저도 사람이니까 왜 없겠습니까만은 저는 오랜 정치 생활하면서 아니다 싶을 때는 깨끗이 던지고 예. 지난번 불출마 선언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경선에서 실패를 하고 바로 거의 뭐 1시간 이내에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제가 축하 전화를 해주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성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저는 뭐 아주 편하게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30년간 했던 이 정치 인생 정계를 은퇴한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30년이지 예. 특히나 정치는 30년이라는 것이 그 세월이나 무게감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데 소회를 좀 밝히신다면요. 예, 울산 정치사에 아마 내리오선 국회 부의장, 예결위원장 모두가 다 아마 최초죠. 예, 최초라는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참 저도 할만당했죠. 그리고 제가 오랜 생활 정치하면서도 특별히 뭐 어떤 위법 탈법을 해서 뭐 사정기관에 불려다니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예. 불미스러운 보도도 한 번도 없었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켜주신 시민들께 또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넘겨주고 저는 제 할 일을 하면서 예. 또 윤석열 정부 탄생에 제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꼽는다면 예. 저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제가 할 일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또 나서서 해야 되죠. 그러나 또 고향을 아끼는 마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예. 제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역할이 생기면 또 언제든 봉사할 마음이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좀 전해지는데 뭐 저는 뭐 선거 그런 출마는 다시는 없습니다. 선거 출마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먼저 정가면 전 국회 부의장의 지난 30년 정치 인생 짧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자, 울산의 사법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 구축, 태화강 국가정원 기틀 마련 등 정치 생활하시면서 이뤄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그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들어볼 수는 없을 노릇인데 이건 참 내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그 이루어낸 것 중에 가장 그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태화강 국가정원. 네. 네, 그때 당시는 이제 태화강 대공원이죠. 예. 대공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가정원으로 발전했죠. 네. 그 사실 지금은 그냥 뭐 국가정원이 그냥 생긴 것 같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 사실 이 94년도에 일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을 네. 원부지로 만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뭐 불가능에 가까운. 네. 그래서 그게 뭐 그 따지고는 보상비가 그 1,000억이에요, 1,000억. 예. 어느 정부가 그 보상비 1,000억 들어가고 공원부지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 발상의 전환. 이제 3호교 아래 쪽은 전부 국가 하천이거든요. 그 역시 태화들을 전부를 하천부지로 편입시켜 버렸죠. 하천부지로 편입시키니까 보상비를 정부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0억 보상비 중에 727억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죠. 그래서 대공원이 이제 출발하게 됐고 또 오늘의 국가정원으로 예.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국민의 정원이 됐습니다. 예. 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울산 시민분들의 상당수가 97년 광역시 승격 이후에 울산에 이주해 오셨거나 또 이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어리셨기 때문에 그때를 또 잘 기억 못 하셨을 텐데 그때 그 긴박함, 절박함 이런 것들을 몸소 다 느끼셨잖아요. 그때로 그렇죠. 한번 기억을 회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91년도 경남 도의원이 돼가지고 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면 경상남도 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 울산시가 제일 규모가 컸죠. 예. 또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울산 시민이 부담하는 어떤 그 담세 이런 부분들이 그 세금이 울산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를 위해서 쓰이고 있고 예. 오히려 울산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울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길만이 그 울산이 발전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상당히 그 의기투합을 했죠. 예.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광역시 승격은 어디 가지나 시민들의 그 열망이죠. 예. 그게 다 합쳐져서 이제 결국은 94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으로 발전했죠. 그 뭐 시민단체나 노조나 그 뭐 전부가 다 가세해서 했고
95년도에는 이 서명운동을 해서 약 3만 명의 서명지를 가지고 국회에다 접수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95년 그러니까 12월 18일 날인가 그때 예. 95년 12월 18일. 예, 그때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97년 7월 15일이 울산광역시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시민의 어떤 열망이 네.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주요했던 이유였다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자,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뭐 그동안은 산업 수도로서의 어떤 위상, 지위 누려왔는데 모두에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줄고 있고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점 분명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울산의 산업들이 거의 이제는 한계 부닥치기 시작한다. 빨리 어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 예. 앞으로는 첫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그러니까 대학을 유치하고 예. 또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울산은 미래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뭐 일자리와 인구가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그렇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예. 뭐 신산업이라든지 그 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에 필요했던 수많은 기관을 유치했던 예. 장본인이시잖아요. 뭐 유니스트라든지 뭐 부산고법 원해재판부라든지 추가적으로 아직도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들 많은데 어떤 게 더 우리 지역에 필요합니까? 제일 첫째는 대학이죠. 대학. 대학. 대학이 우리 인근의 다른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울산이 열악하죠.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점점 줄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또 기관 중에는 보면 아직도 사실 뭐 병무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광역시에 반드시 좀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죠. 예. 없던 예, 거죠. 다른 예. 광역시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 광역시에는 없는 것.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그동안에 의정 활동하면서 정부를 설득시킨 이유 중에는 그때 당시에 국민 1인당 담세율. 울산 시민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본다. 예를 들어 옛날에 유니스트 설립 법안이 네. 국회 통과할 때 제가 찬성 토론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한 토론이 제가 이 소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른다. 예. 막 그때 아마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세간에 예. 많이 회자가 된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때 당시에 다른 데는 국립대학이 남아서 구조조정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국립대학을 설립해 달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눈물 젖은 빵, 당신네들은 배불리 먹으니까 다른 사람 배고픈 심정을 모르지 않느냐. 울산 시민은 울산에 가면 국립이라는 용어를 단 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울산은 너무나 절실하다. 그래서 울산 시민이 내는 그 막대한 세금, 그런 게 울산 시민도 혜택을 봐야 될 것 그렇죠. 예.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제가 거의 예결위원하면서 거의 속기록해 보면 거의 다 제가 그런 논리로 다 예. 지뢰해놨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사실 이 1년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관을 하나 유치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 그대로 상대적인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다른 지역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에 오랜 정치 생활하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노력했지만 저만큼 그렇게 한 예. 것은 별로 쉽지 않다. 그러네요. 또 기억을 돌려보니 예. 아무튼 뭐 앞서 말씀하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까지 광역시 25주년 이야기를 정가변 국회 부의장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인 정가변의 정계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이 화려한 경력들 중에서
특히나 좀 자부심을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지점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타이틀이 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뭐 오선이란 것, 또 국회 부의장, 예결위원장 아직 울산에서는 한 번도 다 최초라서 사실은 예. 최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뭐 그게 무슨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하겠지만 예. 앞으로 이 내리 다선이 그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울산에서 국회 부의장이 나오는 것도 그래 쉽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예. 또 앞으로 다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하면서 뭐 어느 것 하나 참 저한테는 상당한 자부심이고 그런데 뭐 이 모두가 다 시민들이 만들어 준 거죠. 시민들이 만들어 준 건데 참 저는 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내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더 좋은 국회의장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예.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출신의 첫 국회 부의장인데 당시 뭐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당연히 그럼요. 하셨을 텐데 어떤 게 또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제가 아마 예결위원장 거치면서 또 국회 부의장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말씀에 의하면 울산 역사에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그렇습니다. 분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원 저 예산은 정부 회계 규칙에 의하면 절대 예산 확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다행히 우리 당의 재대책위원장을 했어요. 재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재대책위원장 하면 전국의 하천 정비 사업비 연말 되면 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걸 전부 이제 모아가지고 울산 태화강에다가 투입한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정부가 발을 빠뜨렸죠. 그 보상비에 발을 빠뜨려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하천 부지를 편입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예. 예, 요즘 뭐 정부 회계 규칙에 의하면 500억 넘는 거는 예탈을 해가지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판정을 하죠. 그런데 그거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 확보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돌이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작년부터 올해 대선까지 이른바 윤석열 바람이 불어서 이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된 건데 인지도 면에서 그 시작이 어디였나 좀 돌이켜 보면 2013년 국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 법사위원이셨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나요? 질문에서 사람에게 혹시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그 발언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뭐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좀 꾸짖으려고 이야기하셨던 건데 뭐 준비하셨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질문을 읽고 오늘 내가 꾸짖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시려고.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의도로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정의는 조직에 충성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가. 맞습니다. 예,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때 그 영상이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는데 2019년 마지막 국정감사를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속기록이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작권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제가 조직에 충성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가는 제가 원작자인데 세간에는 윤석열 총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회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저작권 좀 받을 테니까 제대로 좀 해라. 아.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기억납니다. 예, 재밌는데. 그래서 예. 사실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역대로 전례를 보면 저렇게 짧은 시간에 대통령이 된 일이 없죠. 없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윤석열 하면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예. 조직에 국민에 충성한다는 이미지가 확 그냥 예. 윤석열 하면 그런 이미지로 딱 그게 아무튼 그 예. 발언의 원작자는 우리 부의장님이라는 네, 걸 예. 다시 한번 아마, 상기시켜드리고 예. 이 질문을 그럼 들어볼게요. 지금 사실은 취임한 지 2달이 안 됐는데 대선 나오면서 뭐 정치 선배 당의 큰 어른으로서 많이 배운다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사실 뭐 허니문 기간이다.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은 과거에 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정치가 처음이라 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정치 대선배로서 보기엔 지금 잘하고 있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물론 뭐 기간이 너무 짧긴 하긴 예, 합니다만. 있지만 예. 요번에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 것은 아직 우리 국민들이 좀 익숙하지가 못했다. 뭐냐면 우선 대통령실을 들어가면서 언론 마주치잖아요. 예. 그럼 언론이 기자들이 질문하게 되고 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고 어쩌면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내용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국민들하고 익숙하지 않죠. 때로는 어떤데 안 해야 될 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예, 안 해야 될 말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치 경륜이 짧은 대통령이다 보니까 조마조마하는데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이 당의 이제 이 내부 분란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이제 저런 것을 정리를 못 하느냐 하는 국민들의 기대감 예. 그런 것들이 합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있어 보면 아마 이번에 외국 순방 다녀오시면 하나씩 정리가 안 되겠나 그래서 예.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한다. 그렇지. 조금만 더 지나면 예. 괜찮을 거야. 지금 현재 모두 하는 게 아주 순수하다고 할까.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향후 계획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원로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울산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주실 텐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또 당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또 민선 8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민들께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우리 울산이 처한 오늘의 현실은 정말 참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울산을 아끼는 모든 분들이 나서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 탄생에 나름대로 어떤 일등 공신이라는 네. 좀 그런 역할을 저도 했기 하셨죠. 때문에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직접 통화도 간혹 합니다. 평소에도 예, 통화를 예. 하는 예. 대통령이 돼서도 그분이 또 희한하게 예. 옛날처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하면 전화해 놓으면 불과 먼저 전화가 옵니까? 그다음 대통령이 바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전화해 놓으면 예. 바로 리콜을 하고. 어떤 대화를 좀 나누시나요? 그럼?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 운영에 좀 부족한 부분, 또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예. 이런 국민들의 요구사항 그런 거를 제가 전달하고. 알겠습니다. 네. 시민들께 좀 마무리하는 말씀 좀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전하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경남도의원에서 오늘 이르기까지 제가 이 자리까지 올 거라고는
아마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 도 모르고 땅도 몰랐을 것이다. 제가 울산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운아 중에 행운하다. 네, 이런 표현을 간혹 저는 씁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중국 국민 그리고 울산 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그 비록 제가 정계를 은퇴했지만 그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것이고 다음에 길에서 만나면 야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 또 해주시면 제가 더 어떤 보람을 느끼고 지역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추천곡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곡을 좀 들어보면서 마칠까요? 네. 제가 원래 그 2013년도에 중앙정치를 고만하고 네. 지방정치에서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준비하면서 울산에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글을 썼는데 그게 제 주변에 아는 작곡가가 그 예. 곡을 붙인 게 있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울산에 가자 예. 노래입니다. 작사를 제가 했고 지금 작곡가는 임정호 선생이라고 이미 고인이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예. 이제 그분이 하고 그분이 또 그 추천한 가수가 현정이라고 예. 울산 출신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저 옛날에 한때는 그 2010년대 그때 한때는 성인 트로트 가요 제목 상위권에 올라가곤 한 적도 있고요. 저작권료도 좀 그렇죠. 지금도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예. 매월 나오죠. 알겠습니다. 울산을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작사를 하게 됐고 그럼 울산 울산의 지명이 가자란 거의 다 나옵니다. 예, 울산의 가자란 노래가 이렇게 탄생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오선 국회의원, 울산 출신 최초 국회 부의장 등을 지낸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비록 정계는 은퇴하지만 계속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울산 광역시 승격 25주년 비약적 발전을 지나온 울산이 인구 유출 등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울산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일, 정치권이 또 비상한 각오로 그 역할을 해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